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리더십 TV 개국 1개월 기념으로 몇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앙코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에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려면은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돌아가신 정주행 회장님의 성공 철학이 무언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행 회장님은 제일 먼저 도전 정신이 대단히 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대 조선소의 설립이랍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기업주들을 불러서 조선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주들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답변을 안 했는데 정주행 회장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 가서 마땅한 위치를 잡아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도 한 장을 들고 영국 버클리 은행 가서 은행장을 만나서 사진과 지도를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선소를 좀 만들어서 배를 팔라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달라 하고 이야기했죠. 은행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그러면은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럴 때였죠.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못 빌려준다 소리는 못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배 만든 기술은 있느냐? 그랬더니 정주행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돈 뒷면에 있는 그 북선을 책상 위에 딱 내놓으면서 우리는 15세기 때에 세계 최초로 쇠로서 배 만든 나라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다. 그랬더니 은행장이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한 척이라도 팔아오느라. 한 척 판 계약서만 가지고 오면은 돈 달래는 대로 주마. 은행장은 못할 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주행 회장은 은행을 나와서 스쿠터를 싣고 조선소 가서 26만 톤급 유조선 설계도를 하나 빌려가지고 고민을 했죠. 이거 누구한테 가야 배를 팔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는 데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선주고 그리스의 3대 선주인 리바노스라는 사람이 파리에 휴가를 와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파리를 가서 리바노스를 만났죠. 지도와 사진을 내놓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조선소 지어서 배를 만들어 좀 팔라고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 그랬더니 배 한 척만 팔아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배 한 척만 사겠다는 걸 여기 사인만 좀 해주면은 우리 조선소 지어서 현대에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배를 당신에게 주는 영광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사인 좀 해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바노스가 가만히 보니까 정주행 회장의 신념이 대단하고 뭔가 이룰 것 같아서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을 사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왜? 꾼은 꾼대로 통하는 것처럼 리바노스는
이거 잘하면은 앞으로 값싸게 싸게 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다 생각돼서 두 척을 사겠다고 사인을 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기뻤죠. 한 척 팔아오라 그러는데 두 척을 팔았으니까. 그래 은행 와서 돈 내놔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4,500만 불을 빌렸습니다. 4,500만 불이면 그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 돈으로 한쪽에는 조선소로 만들고 한쪽에는 배를 만들어서 23개월 만에 조선소 준공식과 첫 선박의 명명식을 한날 한 것은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처음 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도전 정신이 낳은 하나의 사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업은 망해도 괜찮다. 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수주받았으면은 그 공사는 정확하게 잘해서 신용을 잃으면은 두 번 다시 공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을 잃으면은 안 된다. 돈을 빌리면은 제때의 이자를 갚고 제때의 원금을 갚아야 다음에 또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신용 잃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공장 시작하고 20일 만에 불이 났을 때에 그 다 돈 빌려서 한 겁니다. 쌀가게 할 때도 돈을 빌려서 했죠. 그런데 신용 하나는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다시 사채업자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500원 빌려서 이 정비업체를 차렸는데 지금 불이 나버려서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한테 돈을 받으려면 다시 700원을 빌려주고 내 돈 안 받으려면 안 빌려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용 하나만큼은 지킨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700원을 빌려서 정비사업을 다시 했고 그때에 한 8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술을 토대가 돼서 현대자동차 회사가 생기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 90%와 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10% 외에는 나는 다른 생각 1%도 해본 것이 없다. 된다는 생각 90%와 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10% 외에는 해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에 배럴당 17%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달러가 있어야 기름을 사오고 기름을 사와야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달러를 벌려면은 달러가 많은 기름 파는 나라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무원 불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업이니까 중동에 가서 시장 조사 좀 해오너라 하고 보냈습니다. 공무원은 갔다 와서 안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거기는 물이 귀해서 물값이 비싸가지고 공사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산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서 파이가 나올 때까지 기초공사를 파야 되는데 얼마를 파야 될지 몰라서 공사 기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술 안 팝니다. 놀은 못 합니다. 놀거리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노가다는 일 끝나면은 놀거리가 있고 재미를 붙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아마 신청하라 그러면은 신청하는 노동자가 없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을 했죠. 이거 달러를 벌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정주행 회장을 청와대로 불려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공무원을 한번 보냈더니 공무원은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 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요? 하고 물었는데 정주행 회장은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하다가 각하 성공합니다. 보내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정주영 회장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값은 비싸지만은 늘려있는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값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모래값 가지고 물값 하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공사고 똑같은 공사 기간이면은 우리나라보다 6개월은 당길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기후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양생이 잘 됩니다. 양생이 잘 되면은 아무리 땅을 파더라도 기초 빨리빨리 올리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각 우리가 거기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달러를 벌기 위한 겁니까? 번 달러 못 쏘도록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막아주니까 번 달러 100%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십시오. 갈 사람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가가지고 공사 딸 때는 다른 데보다 조금 30-40% 값싸게 수주를 받고 그리고 공사기간 당겨서 빨리 끝내주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이 세계 넘버 1위가 됐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 긍정적인 사고는 바로 아이디어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희 회장은 창의성 하나 대단히 훌륭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고민한 사람이 답을 낸다. 우리는 앞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일이 있고 잘 안 풀릴 때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은 걱정만 하지 뭐하러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는 그 시간에 고민을 해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1953년 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보러 왔습니다. 유행묘지를 참배한다 그러길래 정부에서 가보니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비석만 씌어있지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여주면 국가적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업자들 불러놔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20일 이내로 새파랗게 잔디를 깔면은 청구하는 공사 비용에 배를 주겠다. 그런데 다 욕했죠. 1월 달에 새파란 잔디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다 욕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혼자 남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새파랗게만 하면 되느냐 물었더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놔놓고 밀양을 갔죠. 옛날에 경상도는 보리 많이 심었습니다. 밀양 들판에 가서 보리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사가지고 보리를 모아서 심어놔놓고 위에 부드러운 흙을 뿌려놨습니다. 보리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새파래집니다. 손님이 와서 딱 보니까 새파랗고 반반하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밟아보니까 쿠션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대히트 쳤다 그러니까 욕하고 같은 건설업자들이 와봤습니다. 보리를 갖고 해놓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할 빼야 내라도 했겠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생각할 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나면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의력.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서산 앞바다 간척 공사를 할 때에 양쪽에서 미어서 둑을 쌓았죠. 중간쯤 오니까 물살이 새서 어떤 것을 갖다 미어도 떠내려가 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한 달 이상 공사 진척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정주행 회장이 현장에 갔죠. 가보니까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주행 회장이 떠올른 것이 폐유조선이었습니다. 비산 때문이었죠. 그 폐유조선, 우리가 고철로 쓰려고 가져온 그 폐유조선 하나가 몇 메타인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120m 정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거리하고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오라 그래서 물을 채워가지고 폐유조선을 가라앉히고 공사를 완공을 했죠. 이것이 세계 최초로 정주행 회장이 만들어낸 폐유조선 공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배워갔죠. 바로 창의성에서 나오는 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주행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든다. 내 생각만 옳다 그러고 내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려고 그러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멍청이 된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타심이죠. 같이 이익을 봐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행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다. 노동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나도 그저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다. 같은 노동자란 거죠. 그러니까 정주행 회장은 노동자들하고 같이 씨름 타고 같이 놀기도 했다.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돈 교수님께서는 정주행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면 더 큰 기회가 온다고 굳게 믿었던 신념의 인물이다. 또 송병학 교수께서는 이렇게 또 평가를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전략은 있으며 그걸 찾으려면 현장에 가야 한다는 철학자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주행 회장 같은 분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일어서 보자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또는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 우리에게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하면은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을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나라는 국가는 정치인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정주행 회장의 명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아무라도 신념에 노력을 다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주행 회장님의 요 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라도 신념에 노력을 다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